하면 돼요? 이것도? 네. 안 되잖아요. 이거. 책임을 아니 이거는 분명히 안 되네. 시작해도 되면 이제 하시면 돼요. 네. 이 수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술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술을 먹을 땐 좋지만 그 다음날 술 깨는 게 이제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빨리 사실은 이제 알코올을 소비시켜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술 먹기 전에도 먹고 술 먹고 나서도 이제 먹고 그게 이제 사실은 왜 그 비싼 돈 주고 술 먹고 그 좋다는 그 기분 좋아가지고 왜 빨리 이걸 깨려고 하는지. 근데 수치라는 게 왜 생기는 거냐? 그건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물질이 사실 그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빨리 우리 몸 안에서 해소를 시키는 것이 이제 중요해서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알코올 분해를 빨리 시키고 그 아세트알데히드를 빨리 해소를 시키는 숙취 해소 음료들을 많이 이제 개발했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한 관점은 그분들이 했던 뭐 다른 뭐 타사에서 개발했던 관점 플러스 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관점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그림 보면 재밌죠? 떡은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사람은 떡이 될 수 있다. 사람은 떡이 될 수 있어요. 언제 떡이 되죠? 많지. 그러니까 우리가 술 먹으면 떡이 되잖아. 만취되면 너무 술을 과하게 먹으면. 그랬을 때 나오는 게 이제 숙취라든가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간 질환이 가장 사실은 이제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간이 나빠지는 거죠. 여러 가지 다른 기관들이 많아지만 가장 영향을 받는 게 간이에요. 그래서 뭐 간이 지방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간염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간경화나 간암으로 가는데 이제 알코올에 의해서도 가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비만이나 탄수화물 같은 식이나 이런 걸 많이 했을 때 오늘은 이제 알코올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수치라든가 이제 그런 간에 미치는 것들을 얼마만큼 빨리 해소시키고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원리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요. 그걸 하려면 이 기작을 좀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술을 먹으면 이제 알코올이라고 하죠. 술은 이제 알코올이라고 하죠. 이제 알코올을 먹으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흡수가 되고 나면 우리 몸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요. 근데 분해하는 효소가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100이라는 그 알코올 분해할 수 있는 효소 능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0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10밖에 없고 이래요. 사람마다 유전적인 특성에서 다 달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술을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져요. 술을 많이 먹으니까 제가 술을 가장 많이 먹은 게 어느 정도냐 한 병을 먹으면 막 이 땅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걸어갈 때 이 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걸 한번 제가 경험을 하고 그래서 저는 술 먹는 게 별로 그렇게 즐겁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술이 세다는 사람들은 뭐냐 알코올 분해 요소가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거는 유전적인 거예요. 유전적인 건데 알코올을 계속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는다 그러죠. 느는 거는 그 분해 요소가 자극을 받아서 계속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 분해를 할 때 그때 뭐가 필요하냐? NAD라고 하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알코올을 분해시킬 때 이 NAD가 코팩터라고 하는 NAD라고 하는 에너지거든요. 이게 이 에너지가 서플라이 공급이 안 되면 알코올 분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알코올 분해시킬 때 이 분해 요소가 작동하려면 반드시 얘가 부족하면 이 분해 요소가 잘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 알코올을 분해시킬 때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알코올 분해 요소가 많아야 되죠. 그건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NAD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공급이 잘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훨씬 더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알코올 분해를 시킬 때 이 NAD 공급이 원하는 사람이 있고 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 있고 그래서 알코올이 이렇게 해서 분해가 되고 나면 뭐가 생기냐? 아세트알데히드가 만들어지는데 얘가 간에 톡식해요. 그래서 간염이라든가 이런 걸 유발하게 되는 게 이것 때문에. 얘가 조직을 그러니까 간 세포를 죽이게 하거나 이런 게 아주 독성이 강한 거예요. 이 물질이.
이물질이 우리 몸 안에 오래 머무르면 안 되겠죠. 빨리 해독을 시켜야 돼요. 얘를 해독시키는 효소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 효소도 이제 활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코올을 분해할 때 NAD가 필요하다 그랬죠. 분해가 돼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NADH라고 하는 에너지를 보내요. 또 다른 에너지를 보내요. 근데 이 NADH라고 하는 에너지는 뭐냐? 얘가 많아지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얘는 에너지, 저장 에너지예요. 저장 에너지. 이 NADH가 많아지면 지방이 늘어나요. 그래서 지방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술을 먹어서 얘가 많아지면 지방간이 되는 거고, 얘가 많아지고 해독이 안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술 먹고 이게 두 개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지방간과 간염이 동시에 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얘가 우리가 운동을 하죠. 그게 밥을 먹으면 이 NADH가 많아져요. 많이 만들어지고 밥 먹고 나면 얘가 많아지거든요. 많이 만들어지면 얘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운동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우리가 활동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밥을 먹고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다 지방으로 쌓이는 거죠. 똑같아요. 술을 먹고 사실 운동을 하면 이게 지방간이나 이런 게 생길 일이 없어요. 술을 먹고도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술 먹고 나면 운동할 수 있어요? 취해가지고 안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자거나 이제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니까 늘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게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지방간으로 만든 지방 만드는 다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보고 나서 그럼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이거를 숙취 해소 음료를 만들면 좋겠는가? 여기 답이라도 다시 다 나와요. 그럼 뭐죠? 얘가 세포내에 많아야 돼요. NAD가 많아야지 알코올 분해 요소가 활성이 제대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어디죠? 아세트알데히드를 빨리 없애야 되겠죠. 또 하나는 뭐죠? NADH를 빨리 에너지로 전환시켜줘야 되겠죠. 이렇게 NADH를 이 에너지로 전환시키게 되면 뭐냐? 전환이 됨과 동시에 얘는 다시 NAD로 가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데 하여간 이 원리를 가지고 사실은 숙취 해소와 알코올 분해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 제품을 포뮬라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예요. 그래서 숙취 해소의 핵심 이슈는 뭐냐? 혈줄의 알코올 농도를 낮추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알코올을 분해하고 남아도는 NADH라고 하는 그 저장성 에너지를 빨리 에너지를 소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히드를 빨리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간을 보호하는 물질이 간에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요. 혈액순환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죠. 가만히 앉아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고 산소 공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소비시킬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에 맞는 우리가 소재들을 딱 개발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숙취 해소에 뭐 정제가 됐든 건강기능식품이 됐든 뭔가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래서 숙취 해소 음료와 같이 먹게 되면 훨씬 더 효과를 빨리 볼 수 있겠죠. 이 목적이 이제 그런 제품을 저희가 개발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NAD 아까 이게 되게 이제 어려운 건데 이 알코올 분해 요소를 만들 때 필요한 게 요거라 그랬죠. 요거를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 NAD 플러스라고 하는 요거를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금식을 하거나 제한 식사를 하거나 칼로리 제한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을 하게 되면 얘가 많아져요. 이게 알코올 분해 효소를 알코올을 잘 분해시킬 수 있게 알코올 분해 효소할 때 필요한 요 NAD라고 하는 같이 필요한 요거를 어느 때 많이 만들어주냐? 요럴 때 많이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뭐 다이어트해서 체중을 조절을 잘하는 사람들이 술을 먹게 되면 술이 세질 수 있어요. 근데 비만이 많이 가거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량에서는 사실은 이제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율들을 얘가 높아지는 비율을 만들어주는 물질을 먹게 되면 숙취 해소가 훨씬 빨리 될 수 있어요. 알코올이 빨리 분해될 수 있어요. 그런 원리를 저희가 이제 하나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고 그래서 알코올 분해시킬 때는 이런 소재들이 필요하고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할 때는 이런 소재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NADH라고 알코올을 분해하고 나왔을 때 남는 저장성 에너지라고는 NADH라고 하는 것이 남아돌 때는 이거를 빨리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다시 알코올 분해를 잘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는 데는 거기에 필요한 소재들, 혈액순환에 필요한 소재, 간 보호에 필요한 소재, 그 다음에 항산화기나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소재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제품을 만들게 되면 분명히 좋은 그런 결과가 있을 거다, 이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숙취 해소 음료나 이제 그런 제품들을 이제 개발하려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새로 하려고 하는 이런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아주 그 특화되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숙취 해소 음료하고 이것이 같이 만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되게 복합적이에요. 네,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기존의 알코올 분해 이제 음료라든가 이런 알코올 수치해소 음료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알코올 분해나 아세탈데히드 분해나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잘 하려면 이 주변의 것들이 같이 보조가 맞춰져야 되는데 사실 요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그거 외에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 툴들을 저희들이 따로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고 하나의 그 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이 분명히 또 다른 차별화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됐죠? 네.